가족 사이에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긴장감, 작은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많이들 경험하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자식과의 관계에서 절대 입 밖으로 내지 말아야 할 5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그 한마디가 관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빠, 형에게 돈을 지원해 주신 게 사실인가요? 저희는요. 지훈아, 네 형이 정말 급한 상황이었어. 어쩔 수 없었단다. 그럼 아빠는 형만 챙기겠다는 거예요? 편애하시는 건가요? 지훈아, 그렇게 말하지 마라. 하지만 아빠가 지금 보여주신 모습은 그렇게 보이세요? 우리는 누구나 사랑하는 자식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싶어 하지만 때로는 의도치 않은 말 한마디가 관계에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식의 삶을 지켜보는 것은 부모로서 큰 기쁨이지만 그 과정에서 지나친 개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족 간의 이러한 갈등 상황을 만들지 않는 시원한 해답을 오늘 여기서 제시해 드립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이 가족과의 관계를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자식과 손주에게 진정한 사랑을 전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자식의 배우자에 대한 의견이나 비교를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로서 자식의 배우자에 대해 여러 감정과 생각을 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가족의 평화를 위해 그리고 자식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생각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끔 부모의 부정적인 의견은 자식과의 관계에 깊은 균열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70대의 장은철 씨 부부는 아들 성훈의 배우자인 미영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영이 너무 개인적이고 가정적인 부분에 소홀하다고 느낀 장은철 씨 부부는 어느 날 아들 성훈을 집으로 불러앉혀 직접적으로 그들의 의견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성훈아, 미영이가 최근에 너무 자기 일에만 몰두하는 것 같더라. 너희 가정에 소홀한 것 같아 보인다. 엄마, 미영이도 일을 하느라 바쁜데 우리는 서로 잘 이해하고 있어요. 가정일도 나눠서 하고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보기엔 네가 너무 많은 것을 맡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구나. 결혼은 서로 도우며 사는 것 아닌가? 아빠, 저희는 서로 역할을 나누고 있어요. 미영이도 많이 도와주고 있고 서로 배려하면서 살고 있어요. 이러한 대화는 성훈에게 부모가 자신의 배우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성훈은 부모와의 대화에서 점점 더 부담을 느끼게 되었고 결국 부모와의 연락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통계적으로도 자주 발생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자식의 배우자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자주 표현할 경우 자식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가능성이 40%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는 부모의 의견이 자식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고 배우자와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심리학적으로도 잘 설명됩니다. 부모의 부정적인 의견은 자식에게 부모가 자신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이는 자식으로 하여금 자신의 선택에 대해 의문을 품게 만듭니다. 또한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은 배우자에게도 전달될 수 있어 더 큰 가족 갈등으로 번질 위험이 있습니다. 장은철 씨 부부의 경우 성훈은 부모와의 거리감뿐만 아니라 미영과의 관계에서도 갈등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부정적인 의견이 미영에게 전해지면서 두 사람 간의 신뢰에도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미영아, 부모님이 너에 대해 좀 걱정하시는 것 같아. 우리가 불편하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 그런 간섭을 꼭 들어야 해. 나도 알아. 하지만 부모님의 의견이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어. 우리 둘의 일이니까 둘이서 해결해 보자. 이러한 상황은 가족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부모의 부정적인 의견이 자식과 배우자 간의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의 결혼 생활에 긍정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은철 씨 부부는 결국 성훈과 미영을 초대하여 직접 대화를 나누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은철 씨 부부는 미영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고 서로의 역할을 잘 나누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미영아, 미안해. 우리가 너희의 방식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 너희가 함께 행복하게 지내기를 바래.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도 노력할게요. 우리 모두가 잘 지낼 수 있도록요. 이러한 긍정적인 대화는 가족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결혼 생활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려 노력할 때 자식은 부모의 지지를 느끼고 더욱 굳건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식과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자식이 행복하면 부모도 행복하다는 마음으로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믿어주는 것이야말로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자식과 배우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마음속에 두더라도 말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 가족 간의 평화를 지키는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특정 자식에게 금전적인 도움이나 재산을 비밀리에 주어선 안 됩니다. 가족 내에서 금전적 문제는 특히 민감한 주제입니다. 부모가 특정 자식에게만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이는 형제들 간의 질투와 불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가족관계를 해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가족 간의 불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60대의 이정수 씨 부부는 3명의 자식을 두고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 민수는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이정수 씨 부부는 민수를 돕기 위해 그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다른 자식들에게는 비밀로 하기로 했습니다. 민수야, 너희 형들에게는 이 얘기를 하지 말자. 우리가 너만 돕는다고 생각할까봐 걱정이 된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형들에게는 말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첫째 아들인 지우는 부모가 민수에게만 지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형제들 간의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우는 부모가 민수에게만 금전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게 되었고, 이는 형제들 간의 신뢰를 결국 무너뜨렸습니다. 아버지, 왜 민수에게만 도움을 주신 거예요? 우리도 다 힘든데 형제들 간에 차별을 두시는 겁니까? 지훈아, 민수가 정말 어려워서 한번 도와준 것뿐이야. 너희에게는 언제나 공평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비밀리에 도움을 주시면 저희도 섭섭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상황은 가족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형제들 간의 관계를 악화시켰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특정 자식에게만 금전적 지원을 제공할 경우 다른 자식들이 부모의 사랑을 덜 받는다고 느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감정은 형제들 간의 경쟁을 심화시키고 가족 내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부모는 금전적 도움을 주는 경우 신중하게 결정하고 가능한 한 모든 자식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특정 자식을 도와야 할 상황이 발생한다면 금전적 지원 대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조언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는 자식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고 가족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정수 씨 부부는 결국 가족회의를 소집하여 모든 자식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공평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든 자식이 부모의 의도를 이해하고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민수를 도와준 것은 그만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야. 하지만 너희 모두가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구나. 알겠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이러한 대화는 가족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재산 분배 계획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공평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며 자식들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려 했습니다. 이로써 가족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부모는 자식들에게 재산 분배 계획을 명확히 하고 이를 공정하게 처리할 의사를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자식들 간의 불필요한 경쟁과 오해를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개별적으로 도울 때도 그 이유와 상황을 투명하게 설명함으로써 자식들이 상호 간의 이해와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금전적 지원 문제는 자식들이 성인이 되어감에 따라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식들이 각자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필요할 때에는 도움을 주되 그 과정에서 모든 자식이 공평하게 대우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가족 내 금전적 지원과 재산 문제는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야 하며 모든 자식이 동등하게 대우받는다는 믿음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는 자식들이 스스로의 삶을 책임질 수 있도록 격려하며 필요할 때에는 공정하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자식들 간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고 가족 내에서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모의 건강 상태나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에 관해 시시콜콜 말하지 않는 점입니다. 부모의 건강 문제는 자식과의 관계에서 매우 민감한 주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에 대한 걱정이 커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자식들에게 자신의 건강 상태를 지나치게 털어놓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건강 문제는 부모 스스로가 관리해야 하며 자식들과의 대화에서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0대의 최영수 씨는 최근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높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아들 선우에게 알리며 이를 계기로 자식과의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최영수 씨는 자신의 건강 문제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도 자식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선우야, 나 이번에 병원에 다녀왔는데 혈압이 좀 높다네. 의사 선생님이 약을 좀 먹으라고 하셔서 시작했어. 아버지, 그러면 식습관도 좀 바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건강한 식단 좀 짜드릴까요? 그래 줬으면 좋겠구나.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는 말아라. 나 아직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 이러한 대화는 부모가 자식에게 건강 문제를 알리는 방식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부모가 자신의 건강 문제를 직접적으로 알리면 자식은 큰 걱정을 하게 되고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자신의 건강 문제를 자식에게 자주 이야기할 경우 자식이 부모의 돌봄 부담을 느끼며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3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부모는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운동과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잘 유지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식들에게는 나는 괜찮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그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건강 문제를 이야기할 때 문제와 함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허리가 조금 불편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2주 정도면 좋아질 거라고 하셨어와 같은 방식으로 이야기하면 자식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식들에게 부모가 자신의 건강 문제를 잘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자식들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최영수 씨는 아들 선우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건강 문제를 긍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선우는 아버지의 건강 문제를 걱정하기보다는 아버지가 잘 관리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무리하지 마시고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알았다. 네가 옆에서 도와주면 든든하겠구나. 우리 서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결국 부모의 건강 상태는 자식들에게 지나친 걱정을 끼치지 않기 위해 비밀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건강 문제로 인해 불필요한 걱정을 하거나 갈등이 생기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부모 스스로가 자신의 건강을 잘 관리하고 자식들과의 대화에서는 긍정적인 소식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모는 자식들과의 대화를 통해 건강 문제를 공유할 때 자식들이
부모의 건강을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며 필요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자식들과의 관계를 건강하고 평화롭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자녀의 인생에 대해 과도한 간섭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로서 자녀의 인생에 대해 관심을 갖고 조언을 해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과도한 간섭은 자녀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는 독립된 성인으로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며 부모는 이러한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인생에 대한 과도한 간섭을 피하고 그들이 스스로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이 부모로서의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김정호 씨와 그의 딸 수진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정호 씨는 수진의 직장 선택에 대해 지나치게 간섭하곤 했습니다. 수진은 예술가로서 자신의 길을 걷고 싶어 했지만 정호 씨는 보다 안정적인 직업을 권장하며 딸의 선택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수진아, 예술로는 생계가 불안정하지 않겠니? 좀 더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빠, 저는 예술이 제 삶의 길이라고 믿어요. 제가 선택한 길을 존중해 주셨으면 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해. 예술이 밥 먹여주니? 예술은 안정된 삶을 주지는 못해. 저는 제 열정과 꿈을 따르고 싶어요. 아빠가 제 결정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대화는 수진에게 부모가 자신의 선택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었고, 이는 그녀에게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의 인생에 지나치게 간섭할 경우 자녀의 자아 존중감이 저하될 가능성이 2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는 자녀가 자신의 결정을 스스로 내리지 못하게 하고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호 씨는 결국 수진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간섭이 딸에게 부담이 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수진에게 자신의 의도를 설명하고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너를 걱정하는 마음이 커서 그랬던 것 같다. 너의 결정을 존중하고 지지할게. 감사해요, 아빠. 아빠의 지지가 저에게 큰 힘이 돼요. 부모는 자녀를 독립된 성인으로 존중하고 그들의 선택을 지지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조언을 구할 때만 조언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 길을 믿어. 힘들 때면 언제든 기댈 수 있는 부모가 되어줄게. 라는 말 한마디가 자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인생에 대해 간섭하기보다는 그들의 선택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스스로의 선택에 책임을 지고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부모로서의 역할입니다. 이는 자녀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고 자녀가 부모를 더욱 신뢰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는 자녀의 인생에 대한 과도한 간섭을 피하고 그들이 독립된 성인으로서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번째, 손주의 교육에 대한 간섭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손주 교육은 조부모와 부모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민감한 주제입니다. 세대 간 교육 간의 차이로 인한 갈등은 조부모와 자녀, 손주 간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조부모가 손주 교육에 간섭하는 것을 줄이고 부모의 교육 방식을 존중하는 것이 가족의 화목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박영애 씨와 그의 아들 성훈, 그리고 손주 지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영애 씨는 손주 지호의 교육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자라온 시대의 교육 방식을 바탕으로 지호가 성장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현대 교육 방식과의 괴리는 아들 성훈과의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박영애 씨는 손주가 학교에서 숙제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호는 태블릿을 사용해 온라인 학습 자료를 보며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박영애 씨는 이 모습을 보고 조금 불안해졌습니다. 성훈아, 지호가 저렇게 태블릿만 보고 공부하는 게 맞는 거니? 전에는 책을 읽고 쓰면서 공부하는 게 더 좋다고 배웠던 것 같아. 엄마, 요즘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서 다양한 자료를 쉽게 접할 수 있어요. 지호도 그런 방법으로 더 흥미를 느끼고 잘 배우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전자기기를 많이 사용하면 눈도 나빠질 수 있고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돼. 엄마, 저희가 사용 시간을 잘 조절하고 있고 지호도 스스로 조절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박영애 씨는 자신의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믿었지만 성우는 현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새로운 방식에 적응하고자 했습니다. 이와 같은 갈등은 가족 간의 불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조부모가 손주 교육에 지나치게 개입할 경우 부모와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25%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다음 날 박영애 씨는 성훈의 집에 방문하여 손주 교육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성훈은 침착하게 이야기를 듣고 있었지만 점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성훈아, 지호가 공부할 때 옆에서 좀 봐주는 게 좋지 않을까? 혼자 두면 공부를 제대로 하는지 알 수 없잖아. 엄마, 지호는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어요.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아이는 아직 어리니까 지켜보면서 가르치는 게 더 낫지 않겠니? 엄마, 아이가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고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해요. 지호도 그런 과정을 통해 성장할 수 있어요. 박영애 씨는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더욱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성우는 자신의 교육 방침을 지키기 위해 단호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성훈아, 내가 틀린 건 아니지 않니? 내가 너를 키울 때는 이렇게 안 했어. 엄마, 시대가 변했고 교육 방식도 변했어요. 저희 방식을 믿고 지켜봐 주세요. 박영애 씨는 아들의 말에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식이 실제로 지호에게 최선인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아들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알았어, 성훈아. 너희가 잘하고 있다고 믿을게. 나는 지호와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볼게. 감사해요, 엄마. 엄마의 지지와 사랑이 지호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이러한 변화는 가족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조부모는 손주 교육에 대한 간섭을 줄이고 부모가 교육의 주체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는 현대의 교육 방식을 이해하고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려고 노력합니다. 따라서 조부모는 부모의 교육 방식을 존중하고 손주와의 시간은 교육보다는 즐거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조부모는 손주에게 칭찬과 응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부모는 손주의 작은 성취에도 정말 잘하네, 할머니가 늘 응원할게. 와 같은 긍정적인 말을 건네는 것이 손주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칭찬과 지지는 손주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조부모의 역할을 강조하며 손주와의 유대감을 깊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손주에게 필요한 것은 공부를 가르치는 조부모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과 지지를 주는 조부모입니다. 조부모는 손주와의 시간을 교육의 연장선이 아닌 서로의 존재를 즐기고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손주가 조부모와의 관계를 편안하게 여기고 조부모를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부모가 손주 교육에 대한 간섭을 줄이고 손주와의 관계에서 즐거움과 사랑을 중심에 두는 것은 가족 전체의 화목과 조화를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가족의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고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며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과 근본적인 유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식에게 죽을 때까지 말하면 안 되는 5가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자식의 배우자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은 말하지 마세요. 두 번째, 특정 자식에게만 금전적 도움을 주지 마세요. 세 번째, 부모의 건강 문제를 지나치게 공유하지 마세요. 네 번째, 자식의 인생에 대한 과도한 간섭을 하지 마세요. 다섯 번째, 손주 교육에 대한 간섭은 절대 하지 마세요. 이 모든 주제들은 가족 간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사례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실제로 가족의 화목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하나가 자식과의 관계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로서 그리고 조부모로서 우리는 자식과 손주의 삶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선택과 삶의 방식을 존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식과 손주에게 진정한 사랑을 전하고 싶다면 그들의 삶을 지켜봐주고 믿어주는 것이야말로 부모와 조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가족 간의 화목과 신뢰는 무엇보다 소중하며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부모님과 조부모님께 존경을 표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가족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이 지혜롭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세상을 사는 지혜TV였습니다.